앞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드라굽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라는 거를 인도 쪽에서 결국 인도 쪽으로 오다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붙는 게 찬드라굽타. 찬드라굽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연합군의 수장입니다. 연합군의 수장. 외부 세력, 강력한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인도 안에서 어떻게 결성된, 그리고 이 찬드라굽타에게는 9,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9,000마리 코끼리를 이용해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코끼리를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전쟁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코끼리를 쭉 일렬로 세워서 꼬리에 불 붙입니다. 꼬리에 불 붙여. 아니, 꼬리 자체에 붙이는 건 아니고 꼬리에다가 이렇게 섭을 매달아요. 섭을 쭉 매달아. 이게 코끼리 꼬리예요. 머리가 여기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코끼리는 대가리. 이렇게 섭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나면서 쭉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이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쭉 당기는 거죠. 이렇게 불 쫙 당겨 붙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동물은 꽁지에 불이 붙으면 앞으로 직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진 안으로다가 코끼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마리 정도 밀어넣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 전술을 쓸 때는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 저는 사실 그런 거 보고는 야, 사람은 확실히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법 쓸 때는 코끼리 앞에 갑옷을 이미 앞에 방어구를 씁니다. 바로 찔리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 상하에다가 칼을 묶어요. 칼 묶어요. 그리고 독한수를 먹입니다. 독한수를 먹여서 애가 이렇게 좀, 코끼리가 지능이 좋아요. 지능이 좋아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여서 이제 조금 해롱해롱하게 한 상태에서 돌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에 몇 번 찔리면 죽을 때까지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 저 대오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이쪽에서도 기병이 들어가는 거죠. 끝은 기병입니다. 대오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병이 들어가서 저걸 이제 다 이제 사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륙하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병 움직이기 전에 코끼리한테 이제 뭐 절단이 나서 결국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뭐가 잔인하다고 얘기하냐면, 인도에서 코끼리 전법을 쓸 때는 새끼 코끼리를 같이 대동하도록 돼 있어요. 새끼 코끼리를 같이 데리고 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새끼 코끼리를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새끼 코끼리를 밀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엄마 코끼리는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인도 이런 벽화나 이런 그림 같은데 이렇게 부조된 걸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새끼 코끼리가 보여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용하는 거죠, 인간들이.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보다는 이렇게 정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자식이나 부모 간의 정이 적다고. 그렇지만 모든 동물은 새끼가 있을 때는 그 모성애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새끼를 양육하지 않죠. 내가 낳았어도 그 정이 없으면 대면대면 해가지고 얘를 방치하면 얘가 이 종이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종들은 전부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코끼리 부대로다가 이 장창전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졌어도 되게 재밌는 게 서로 마음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막히는데 셀레우코스라는 히랍의 사령관 입장에서는, 알렉산더 군대의 사령관 입장에서는 인도로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었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서. 그리고 코끼리를 상대할 방법도 딱히 없었대. 딱히 없었대. 저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이미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굳이 알렉산더처럼 또 땅을 넓히라고? 물론 뭐 그게 원인 사람도 있지만, 알렉산더한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렉산더가 너무 원정을 계속해서 거기에 스트레스들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또 넓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그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여기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찬드라굽타 입장도 똑같았어요.
내가 인도 연합군의 수장이긴 하지만 인도를 통일한 상황이 아니야. 적은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냥 대표권을 가졌을 뿐이야. 그런데 나에게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내 아내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걸 이 사람하고 머리 박치게 하다가 저 히랍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정도로 센 놈하고 머리 박치게 하다가 잘못해서 삐딱하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도 훅 가는데 여기 나보다 좀 모질이한 것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네. 얘네를 먼저 잡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차피 이쪽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중요하지. 여기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 나가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파키스탄 쪽, 이쪽이 지금 파키스탄이고 이 넘어가면 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그냥 모래바람이 부는 땅이에요. 별로 난 됐어. 난 그쪽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이쪽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셀레우코스는 여기를 내가 안정시켜야겠다. 라고 하니까 서로 한번 딱 부딪히고 끝. 저거 쉽지 않아. 이렇게. 적절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게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찬드라굽타가 여기를 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안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찬드라굽타가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 우리 역사로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광개토대왕이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말 나온 김에 그냥 잠깐 얘기해주면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 그냥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 땅이 만주까지 가고 훨씬 넓었을 건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근데 왜 안 했을까? 광개토대왕이 실제로 군대를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부산 있는 데까지 와요. 군대를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그리고 그때 신라는 이미 메롱인 상태였었고 그때 쓸데없는 나라가 엉겁결에 훅 갑니다. 그게 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금관가야가 그때 갑니다. 골로 갑니다. 가야가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힘을 썼는데 역사에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그냥 언뜻 지나치니까 자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거의 대부분은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말하지 사국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야가 있었다는 건 다 알잖아. 가야 몰라? 그죠? 그런데 왜 삼국시대라고 할까?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가야 무너지고 삼국시대가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돼요. 이유는 가야는 부족국가 연맹으로서 아예 국가 틀을 좀 덜 갖췄기 때문에 국가라고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담덕이 내려왔어. 그게 광개토대왕이야. 내려와서 신라가 왜구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려왔다가 왜구만 때린 게 아니고 금관가야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스치듯 맞아가지고 가야가 죽었어요. 금관가야가 죽었어요. 육가야 중에서 제일 강력한데 금관가야가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그 뒤부터 애가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지. 이게 그냥 재미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왜구 토벌하러 왔다가 그냥 이렇게 건드렸더니 애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김해 쪽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거의 끝에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통일해도 되잖아? 그 정도 힘이면? 그죠? 통일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잖아. 땅 끝까지 거의 다 갔는데? 근데 왜 통일을 안 했을까? 했으면 되잖아. 그때 했으면 신라한테 뒤치기 안 당했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공교육이 함점이에요. 맹점인데 자세한 걸 잘 안 가르쳐 주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이유는 그러니까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광개토대왕은 유목문화 계열이기 때문에 유목문화 계열에서는 그 사람이 항복해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오면 정복됐다라고 생각해요. 농경문화 계통에서는 내가 거기까지 완전히 군현을 설치해서 내 나아바리 안으로 들여야 이게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렇게 땅을 빨리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센 놈 한 놈만 때려요. 버티는 놈 한 놈만, 그 동네 맹주들 한 놈만 때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조금 작은 왕들은 야, 저렇게 센 제국도 한 방에 훅 갔는데 우리가 버텨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징기스칸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가 원나라 밑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냥 독립은 유지시켜주고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넓혀요. 이게 유목의 사고관이에요. 유목의 사고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다 통일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라나 이런 거는 바치고 있었거든, 고구려에. 그러니까 백제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지만 신라 정도, 가야나 이런 애들은 내가 이미 다 끝냈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광개토대왕이나 찬드라굽타나 알렉산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복군주 뒤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한 세대 정도 쫙 눌러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걸 안정화시켜주는.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켜내는 거야말로 더 어렵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밑에는 장수왕이 있었던 거. 그게 이제 고구려. 장수왕 진짜 대단해. 광개토대왕이 39에 제가 죽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7세 주기에 22년 통치예요. 오래 했습니다. 재위 22년이면요. 제법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9에 죽었으니까 몇 년 못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장수왕하고 비교하면 장수왕 18살에 즉위해갖고 79년 통치. 왕으로 79년. 97세. 도대체 뭐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마 물 갈아먹고 일찍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는 39세에 죽었는데 아들은 97세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39세 대 97세? 어떻게 사람이 3배 가까이 살아? 근데 생각을 해봐요. 광개토대왕은 유목문화 정신을 가지고 국내성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지금 만주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장수왕은 내륙 문화예요. 평양으로 천도하잖아. 저 사람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경문화 계열로 바꾸는 거라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의 천도라고 하는 게 유목문화 중심에서 농경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야. 아버지같이 쏘댕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장수왕의 특징이 조공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갖다 줘, 중국에. 우리 그냥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는 한 성깔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혹시 어머니 사이에 뭔가가 있었지 않을까? 좀 많이 다른데. 뭔가 이렇게 좀 DNA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계열 기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97세를 살았다는 건 뭐 대단한 거.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장수왕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저렇게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 뒤부터 나라가 기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중국의 오나라도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처럼 물러나주면 좋은데 왕이 전체를 다 관할하는 데 있어서 97세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87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87세 아닙니다. 지금 저 97세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115세 이상이에요. 115세 이상.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75세도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30년 동안 누군가 장막 주변에서 하는 휘두르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골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노인네가 되면 옆에 사람이 좋은 말 하는 사람 말만 들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 판단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딱, 그리고 싫은 말은 더럽게 싫어.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계속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면 권력 공백이 생겨요. 계속 자기가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산 분이 한 분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라가 훅 기웁니다. 역사가 늘상 그래왔어요. 늘상 그래왔어요.